시대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오늘 2부에서는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 만납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의 역할, 그리고 오늘 마침 또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의 회동이 잡혀 있는데요. 복잡한 정치 현안도 있고 전국 현안들,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새로운 물결 대표를 맡고 계시고 정책연대를 민주당과 하는 것, 이거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대선 때 저희가 이제 가치연대, 정책연대해서 5가지 항의 합의를 보고 한 그 정신은 그대로 살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와 이제 통화도 하면서 그와 같은 그 어떤 가치를 함께 추진하는 데는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고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선 끝난 후에 저희 방송에서 지금 처음 오시는 거고. 네네, 이제 뭐 그렇죠. 보름 지났으니까요. 네. 어찌 지내셨어요, 그러면? 그동안 뭐 좀 바쁘게 지냈는데요. 일단 뭐 결과가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뭐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또 수용을 하고 또 성찰도 좀 하고 그렇지만 하나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제가 이제 대선 이제 출마 선언 이후에 계속 추진했던 정치 교체,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과제 목표가 이제 이와 같은 연대를 통해서 이번 대선에 이제 화두로 이제 화두가 됐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정치 교체에 그와 같은 방향을 내세웠고 앞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선거 끝나고는 이제 성찰도 해보고 또 당도 추스르고 또 이제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를 포함한 정치 일정에 대한 또 대비라고 할까, 토론도 당내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정치 교체에 관해서 조금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네. 현안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 대선 19일 만에 회동을 오늘 오후 6시에 갖기로 했는데요. 네네. 어떻게 이런 회동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래서 좀 더 빨리 만나셨으면 좋았을 것이다. 만시지탄이 있다. 하지만 이 두 분이 만나서 안정적이고 또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면서 국정 이양에 대한 논의를 하는 모습이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일 거예요. 두 분이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 좀 잘 풀었으면 좋겠고 뭐 필요하다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도 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뭐 정권 교체기 때 항상 나오는 게 공공기관장 인선이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이제 윤거령 의원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박근혜 정부 말기 문재인 정부 초기 때 보면은 뭐 68% 정도는 공공기관장이 계속 유임을 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지금 권한은 현 대통령에 있고요. 필요는 이제 당선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두 분이나 또는 청와대와 인수위가 협의를 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타협점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겠죠. 제가 인수위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이긴 하지만. 네, 뭐 한 15년 전에 근무하면서 늘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좀 성숙하게 해결을 해야지요. 권한은 지금 대통령에 있고 또 같이 일할 기간 또는 그 필요는 당선자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현 인사권과 또 인수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공통분모를 뽑아내고 한다면은 뭐 저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들이 아주 그 미묘하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들, 감사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지금 뭐 여기도 한 명 있고 감사원 감사위원도 2명이나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건가? 요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문제는? 여기는? 글쎄요, 이 문제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와대와 이제 인수위 간에 잘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외형은 중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누구를 임명해도 사실은 중립을 지키겠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저는 뭐 감사위원이나 선관위원이 중요한 자리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첨예하게 된다는 게 조금 의아해요. 정부에 있으면서. 예를 들면은 거기에 임명되는 위원이 어느 한 당파 진영 사람 아닌 객관적이고 실력 있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찾으면은 뭐 천하의 인재를 구하면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예. 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꼭 자기 진영 사람 뭐 이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감사위원이나 선관위원은 그야말로 어느 당파 진영에 속하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또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판정할 수 있는 분들을 뽑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한국은행 총재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아주 중요한 자리고 예. 이 자리는 어느 정치적인 색깔도 아니거든요. 예. 가장 우리 통화나 이 금융 정책을 잘할 수 있는 분 뽑으면 되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 주변 사람들 또 언론에서도 이걸 뭐 진영으로 뭐 여냐 야냐 이거는 저는 좀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이창용 국장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용 국장은 뭐 예. 제가 잘 아는 동료이자 후배고요. 그렇죠. 아주 예. 훌륭한 분입니다. 예. 서울대 교수 출신이고 국제 IMF에서 이제 국장이지만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럼요. 네, 예. 그랬었고 실력으로 보나 뭐 인품으로 보나 저는 뭐 그 훌륭한 분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아마 당선자 측하고도 얘기를 좀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황으로 봐서는. 예. 다만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약간의 좀 갈등을 좀 조장하는 듯한 좀 성급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창용 국장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때 인수위원이었고 금융위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당선자 측하고도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예. 심지어는 본인 의사까지도 그쪽에서 확인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오히려 좀 말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한국은행 총재로서 손색이 없다. 손색이 없는 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부총리 할 적에도 예. 탑을 냈던 분입니다. 그 정도로. 네, 예. 아주 뭐 개인적으로 저도 권유를 좀 하고 그랬었는데 뭐 그 얘기는 제가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이창용 국장은 뭐 실력이나 인품이나 국제적인 네트워킹이나 제가 2년 전에 그 목요일 미시간 대학에 가서 한 학기 있은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제가 초청해서 강연도 부탁을 했었고요. 예. 아주 뭐 선생이 없는 분이죠. 예. 네. 그 사면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사면권은 뭐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수위나 이렇게 의견은 낼 수 있지만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 네. 예. 집무실 용산 이전 그다음에 인수위 활동들이 뭐 집무실 용산 이전에 다 묻혀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네네. 그런데도 뭐 인수위 활동은 꾸준히 하고는 계시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인수위는 네. 뭐 2달 정도 하는데 뭐 거의 밤새서 일할 정도로 바쁠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지만 예. 이번엔 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용산 이전으로 인해서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그렇죠. 빨려 들어갔어요. 빨려 들어갔죠. 예. 사실은 지금은 당선자나 인수위가 새 정부가 나아갈 국정 운영의 방향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큰 과제를 던지면서 국민들 화합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텐데 이 이슈로 빨려 들어가서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탑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 이것은 제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 이번 대통령, 지난 대통령들 다 똑같은 문제가 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있었을까요? 이건 제도의 문제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공간의 장소의 문제, 예,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출마 선언할 때부터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의 그 공동 선언에서도 첫 번째가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깨는 개헌을 주장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정치 개혁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는 진정한 방법은 그 개헌과 정치 개혁입니다. 예. 장소 문제로 제왕적 대통령이 깨지는 게 아니고요. 예. 국민들이 청와대에 왜 들어가 보고 싶겠습니까?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 보고 싶은 거거든요. 예. 봄 꽃필 적에 대통령 안 계신데 국민들이 청와대에 어떤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장소 문제가 아니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그 대선을 통해서 저와 우리 새로운 물결이 출창 주장했던 대통령제를 바꾸자고 하는 분권형 대통령으로 바꾸자는 개헌 또 선거법과 의회 권력을 내려놓자는 정치 개혁 예.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당선인이나 인수위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당장 선거 끝나고 나서 윤석열 당선자 같은 경우는 공약이 50조 원 코로나 추경안이었다. 네네네. 관련해서 또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국채 발행이 불가피합니까?
만약에 50조 추경한다면 국채 발행 불가피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구조조정을 아무리 해도 예. 안 되고 그렇다고 지금 증세를 해서 세금 거둘 수도 없는 것이고 예. 만약에 50조 규모의 추경을 한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그 정도 규모의 국채 발행을 한 추경은 이제까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그 현 부총리께서도 그 적극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 문제는 뭐 부총리가 풀 문제는 아니고 예. 대통령과 당선자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그렇습니다. 된다. 민주당은 박홍근 의원도 그런 추경안에 관해서 상당히 좀 호의적인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던데요. 민주당 입장은 예.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요. 예. 다만 지금 이제 계속되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고통을 너무 심하게 받고 계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나 민주당이나 한 생각일 거예요. 예.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추경하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일지 어떻게 써야 될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이제 논의를 좀 하면서 예. 가능하면 여야 간에 좀 합의 보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채를 근데 꼭 50조 원 정도 발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어떤 부담이 되는 그런 수준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국채 50조 규모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예. 부담이 되는 정도의 규모죠. 아, 그래요? 지금 우리가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50한 1, 2% 될 겁니다. 예. 이게 올라가겠죠. 지금 우리 국채 규모는 빠른 증가가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절대 규모는 아직 그렇게 OECD 괜찮죠. 선진국에서는 예. 높은 편은 아닙니다. 속도가 문제인데 잘 관리하면서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국채 규모가 늘어나는 걸 너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코로나 위기 예. 또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나 이 국제 상황이 심상치가 않고 녹록치 않거든요. 그래서 국채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예. 그렇지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국제 상황까지를 면밀히 보면서 중기적인 계획까지 좀 반드시 세워야 되겠다. 그냥 눈앞에 떨어진 발등에 불 끄는 게 우선이 아니다 하는 얘기. 두 번째는 국채 규모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중장기적으로 이 재정 관리에 대한 중장기 재정 계획을 잘 좀 세워서 네. 그 틀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정부 지금 경제 상황을 말씀을 하셔서 그 문제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디플레이션 이야기, 네.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 그렇습니다. 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너무 또 인상하면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새 정부? 지금 상황이 우리 경제에 녹록치 않지요. 예. 지금처럼 그런 국제 환경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물가 인상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금리 인상 문제도 있을 거고요. 이거를 지금은 정말 매의 눈으로 국제 상황 또 국내 경제 코로나 위기 이런 것들 또 우리 한국 경제의 어떤 성장 잠재력 면밀히 봐야 될 상황이고요. 예. 금리가 오르는 건 불가피할 겁니다. 그런 것이 오름에 따른 그 취약 차주들 문제들 예. 아주 마이크로 문제까지 신경을 써야 되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꿰뚫어 볼 수 있는 국내외 상황, 경제 상황, 또 국제 정치 상황 이걸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매의 눈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인수위에서 공약 다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공약 정리해서 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국민 앞에 제시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유력 후보 두 후보 다 대선 과정에서 무리한 공약 많이 내셨거든요. 인수위의 성공 여부, 새로운 대통령의 그 성공 여부의 첫 요건은 이와 같은 공약을 어떻게 추스를까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와 양자 토론하면서도 실패한 대통령이 갖는 두 가지 가장 빠른 길. 첫 번째 공약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거. 두 번째 인해 장막 속에 파묻히는 것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 대통령을 모시면서 똑같은 모습을 많이 봤어요. 이번 예. 당선자께서도 공약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예. 인해 장막
예.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천하 인재가 많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있는 또 자기 진영 사람들만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감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교체를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도 이제 여론에서는 경기지사로 나오시는 게 아니냐 또는 서울시장으로 나오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어요. 그게 두 개가 어떤 접목이 되는 합일되는 지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대선 기간 동안에 만 6개월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예. 제가 부족해서 중간에 이렇게 그 완주를 하지 못하고 비록 연대를 하긴 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그 제가 내세웠던 가장 큰 그 가치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문제, 경제, 교육, 사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정치 교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 세력을 교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권력 구조 개편해야 되고 정치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저와 새로운 물결 당이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와 목표는 정치 교체입니다. 지금 지방선거에 출마할 거냐 여기냐 저기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와 같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의 종속 변수지요. 저는 정치 교체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저희 당 또 앞으로 민주당과의 같이 연대를 이 부분에 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의 태도 이런 것들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출마할 것이냐 또는 한다면 여기냐 저기냐 하는 문제는 거기에 따른 종속 변수로서 가장 정치 교체를 이룰 수 있으면서 우리 그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정치 교체를 이렇게 할 터이니 거기에 협조할 터이니 여기에 좀 나가주세요라고 한다면 뭐 나가주세요까지는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만약에 예. 그 합의 정신에 따라서 분명한 의지를 표시하고 예. 실천에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현실적인 모습을 확실히 보인다면 예. 어떤 형태로든 연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열려 있습니다. 경선에 참여하는 것도 뭐 연대가 됐든 뭐 합당이 됐건 예. 또는 그 문제는 그 만약에 이와 같은 것이 분명한 의지가 있고 실천을 하겠다고 하는 액션을 취한다면은 그거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도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